화를 참으면 안 되는 게 참다 보면 화병은 물론 여러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무자비하게 화를 내면 안 되지만 상대방의 비난보단 그 사람의 행동, 다시 말해 행위의 잘못을 확실히 지적하면서 내 화는 풀면서 하고 싶은 말도 확실히 해봅시다. 모두 화팅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중학생인데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인 것 같아요. 좋은 어른. 강한 표현은 최후의 순간을 위해 아껴두기.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할 똑똑하게 화내는 법 5가지. 서문.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우정, 직장 동료들과의 협력, 이 모든 관계는 우리 삶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때로는 갈등과 상처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가치관, 경험,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있기에 의견 충돌이나 감정적인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갈등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특히 화라는 감정은 잘못 다루면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내뱉은 말 한마디, 감정에 휩쓸려 저지른 행동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출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깊어지게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관계를 망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똑똑하게 화내는 법 5가지를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화를 다스리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화라는 감정을 더욱 잘 이해하고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화의 근본 원인 파악하기. 감정의 뿌리를 찾아서. 화는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는 분노 아래에는 더 깊은 감정, 즉 슬픔, 불안, 좌절, 혹은 무력감 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화가 났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화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더욱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직장 동료의 무례한 언행. 직장 동료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비웃는 발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봅니다. 나는 단순히 무시당해서 화가 난 것인가? 아니면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좌절감 때문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깨닫고 동료에게 당신의 발언 때문에 내 노력이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속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나 전달법 활용하기.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표현하기. 나 전달법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당신은 해서 나를 화나게 했다라는 너 전달법은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는 해서 한 감정을 느꼈다라는 나 전달법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례 2. 연인과의 약속 시간 문제. 연인이 중요한 약속에 늦어서 화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항상 늦어서 나를 화나게 해. 라는 너 전달법 대신 나는 당신이 늦어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 다음부터는 시간 약속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는 나 전달법을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긍정적인 의도 파악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화가 날 때는 상대방의 행동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들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긍정적인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해보세요. 이러한 노력은 당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것입니다. 사례 3. 부모님의 간섭. 부모님이 당신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해서 답답함을 느낀다고 가정해봅시다. 부모님은 왜 항상 나를 믿지 못하고 간섭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것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의도 파악은 당신의 분노를 완화시키고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4. 적절한 시점과 장소 선택하기.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멈추고 시간을 갖기. 화가 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고 감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멈추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심호흡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면 더욱 건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4. 친구와의 오해. 친구가 당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가정해 봅시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친구에게 쏘아붙이고 싶지만 잠시 멈추고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친구를 비난하거나 관계를 망칠 수 있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친구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5. 협력적인 해결 방안 모색하기.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화를 내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화를 낸 후에는 상대방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세요. 이러한 협력적인 태도는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례 5. 가족과의 갈등.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당신의 결정에 반대해서 갈등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며 경청하세요. 나는 에서 한 감정을 느꼈어. 하지만 당신의 의견도 이해해. 우리 함께 한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까? 와 같이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주면 갈등을 해결하고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 화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계는 꽃길을 걷기도 하고 가시밭길을 걷기도 합니다. 똑똑하게 화내는 법 5가지는 단순히 화를 억누르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화라는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고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화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전달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상대방의 긍정적인 의도를 헤아리고 적절한 시점과 장소를 선택하여 대화를 나누고 협력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을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익히고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연습을 통해 우리는 화를 다스리고 관계를 지키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화내는 법을 통해 우리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화를 다루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똑똑하게 화내는 법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